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오늘은 십천간 중에서 임수와 계수, 큰 물과 옹달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큰 물은 양기를 띤 물인데, 그러니까 강하고 빠르며 맑고 힘찬 물의 흐름과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강줄기를 따라서 흐르는 물의 도도함과 막힘없이 흐르는 물의 유구성, 그러니까 인생의 본질을 성찰한 지혜나 진리, 철학 이념과도 비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물로 태어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홍수처럼 급하고 거친 성격과 잔잔한 호수나 강물의 흐름처럼 유연하고 수능적인 기질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주는 재주와 수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연결고리, 네트워크 또는 사업을 위한 자금의 흐름을 잘 꿰뚫어 보고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어진 문제를 능수능란하게 처리하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많이 따르고 모임이나 단체의 리더가 돼서 경력을 쌓게 되는 면도 있어요. 주의해야 할 것은 홍수와 같은 사나움, 호수와 같은 잔잔함이 공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한번 화를 내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는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애정적으로 보면 큰 물로 태어난, 임수로 태어난 사람은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처세에 밝은데요. 이성과의 교제에도 능하고 많은 이들에게 구애를 받고 남자는 여복이 있고 여자는 남자복이 있는 편이에요. 임수로 태어난 남자는 외모도 매력적이고 표정도 우수에 차 있어서 주변 여자들을 설레게 하는 면도 있고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바람기가 다분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애정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후회할 만남은 가지지 않는 것이 좋은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많은 여자들에게 원망을 사고 여자 문제로 유망한 앞길을 망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수로 태어난 여자는 표정도 세련되고 매너도 좋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사랑에 빠질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독차지하는데요. 수줍음을 타고난 내성적인 여자의 이미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고 오히려 활달하고 배짱도 있고 매사에 결단력 있게 처리하는 일솜씨도 있으면서 외향적이기도 합니다. 임수로 태어난 여자들은 타고난 매력과 재치 있는 일처리, 그리고 시원스러운 성격으로 사교계의 중심인물이 되거나 유능한 사회활동으로 명성을 쌓는 경우도 많은데요. 대인관계나 이성관계에도 개방적이고 적극적이므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 사귀며 정열적인 사랑을 불태우기도 합니다. 재물적으로 보면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넓고 이재에 밝아서 돈의 흐름과 활용 방법을 잘 알고 있는데요. 적은 재산을 가지고도 큰 돈을 벌어들이게 되고 부귀영화의 반열의 확고에 올라서서 성공의 기쁨을 만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작은 조금 작게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분야에서 큰 활동력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유능한 실력을 인정받아서 책임자나 핵심 부서로 발령이 되거나 전도가 유망한 경영자가 돼서 존경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다만 임수로 태어난 경우에 지나치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큰 투자를 통해서 한 번에 일어서려고 하다가는 큰 손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함도 필요합니다. 임수이면서 정제가 발달돼 있다면 투기나 모험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의외로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경제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대인관계와 수단이 좋아서 다양한 분야에서 돈을 벌고 재산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것도 임수의 기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돈의 흐름을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임수로 태어난 사람은 도도히 흐르는 물과 같은데요. 물은 지형에 따라서 흘러가게 되는데 경사가 급하면 급하게, 완만하면 느리게 흘러가면서 장애물이 있으면 서둘지 않고 돌아서 가야 할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폭우를 만나면 범람해서 옆길로도 흐르고 제방을 무너뜨리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나운 횡포를 부리기도. 이런 물화의 특성이 있어서
급할 때는 불같이 급하고 느릴 때는 한없이 느긋해서 급한 사람인지 느긋한 사람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종종 있는데, 분명한 것은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서 적절한 처세를 잘한다는 거예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물과 같이 유연함이 있습니다. 임수로 태어난 여자는 명랑하고 활발하고 부끄러움을 타지 않고 시원스럽습니다. 다만 성깔도 있고 억센 듯하지만 여자가 갖추어야 할 애교와 매력도 있고, 웃는 모습이 자연스럽고 웃을 때 입모양이 예쁜 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나 방송인 중에 임수의 일간으로 태어난 여자분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요. 여자면서도 배짱과 폭넓은 아량이 있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이해하는데도 인색하지 않은 면이 있는 것도 임수의 기질입니다. 여성스러우면서도 과감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웬만한 일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무슨 일에나 태도가 분명한 점도 있어요. 또는 낭만적인 여자도 있기 때문에 기분에 따라 씀씀이가 크기도 하지만 계획 없는 낭비는 잘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절약을 할 때는 분명하게 하지만 써야 할 때는 손이 크다는 평을 들을 만큼 멋지게 쓰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큰 물로 태어난 사람은 지혜롭고 다재다능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항상 실천하고 부지런해요. 기획력이 뛰어나고 머리가 비상하고요. 마음이 넓고 대범하며 단순한 것을 좋아합니다. 솔직하고 사람들과 친화력 있게 잘 어울리고 포용하고 사려가 깊은 것도 임수의 기질입니다. 다만 자기 위주로 생각해서 다소 충동적인 면이 있고 말하기와 나서기를 좋아해서 허세가 다소 있으며 앞서서 일을 계속 추진하지만 뒷심이 부족한 면도 있어요. 분위기에 따라 변화가 많고 변덕이 심해서 가까운 사람이 다소 피곤할 수 있고, 권모술수와 수완이 좋은 것은 큰 물이 가진 장점이라고. 바위 덩어리에서 물이 나와서 강과 바다를 이루게 되니까 이것이 큰 물, 임수입니다. 큰 물은 음양오행 중에서 양기의 물인데요. 큰 물은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 성질이 차고 맑고 형체가 있지만 수시로 변해서 유동성이 있어서 흘러가지만 반드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물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만물이 그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큰 물이기 때문에 큰 물은 그 스스로가 영양분이 되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가장 큰 임무로 생각해요. 큰 물은 바윗물 사이에서 생겨나서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며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나무를 길러냅니다. 이 물이 산을 만나면 더 이상 흐르지 못하지만 멀리 돌아서 갈 수 있고요. 특히 봄의 큰 물은 모두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대받을 것이고, 여름에는 열을 식히고 성장을 빠르게 하니까 역시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가을에는 그 임무가 끝났으니 쉬고자 할 것이고, 겨울에는 얼어버리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필요 없고 다소 귀찮은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더러움을 닦아내는 물, 먹는 물, 생물을 성장하게 하는 물을 상징하고 음료수, 어류, 액체, 잉크, 땀 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방향은 북쪽이고 계절은 겨울 또는 추운 계절, 맛은 짠맛이고 성질은 지혜롭고 총명함을 나타내요. 바다나 강물, 호수를 나타내고요. 검정색의 기운으로 태어났습니다. 임수의 성격은 물과 같이 흘러다니는 유랑벽이 있고 법이나 도덕 규범의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개혁과 변화를 원하는 성향으로 차고 냉철하고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서 무작정 돌진하는 스타일이죠. 아이디어가 탁월하고 두뇌가 빠르고 포용력이 있고 대범하고
형이나 언니 노릇을 잘하는 리더 스타일이에요. 어떤 모임이나 조직에서 책임자, 리더를 할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활동적이기 때문에 부지런해서 다방면에 걸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편이고, 대인관계는 사교적이어서 무난하지만 한번 어긋나면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또 지적이고 창조적이고 진보적인데요. 부지런한 면도 있고 활동성이 강하고 하나의 일에 빠지기보다는 새로운 변화를 즐기면서 추구합니다. 임수로 태어난 남자는 성질이 나기 전에는 사람이 좋고 자기 손에도 불사하면서 후한 인심을 베풀지만 한번 성질이 나면 위아래나 예의 따위는 무시하고 자기 성격대로 행동하는 과격한 면이 있어요. 얄팍한 장꾀를 잘 부리지 못하고 도리어 남의 꾀에 속는 면도 있는데요. 실속보다는 체면, 남이 보는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정보다 사회에 비중을 두는 면도 있기 때문에 아내는 다소 불만스러울 수는 있지만 권태롭지는 않을 수 있는 것이 임수의 남자입니다. 임수로 태어난 남자는 인생이 역동적이고 특히 자기 잘못이 있으면 슬기롭게 시인하고 쩔쩔매기도 하는 약한 면이 인간적이기도 해요. 큰 물로 태어난 여자는 만일 경제력만 허용된다면 평소에 꿈꾸던 이상을 실현해서 낙원 같은 가정을 만들어 놓을 텐데요. 보통 사회활동을 좋아하고 사업수단이 대단해서 큰 성공을 거두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남편을 이끌려 하고 시시한 남자를 다소 깔보는 경향이 있지만 일단 결혼한 뒤에는 남편의 인격이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아내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임수의 여자입니다. 억세고 괄괄한 듯 하면서도 명분을 존중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임수로 태어난 사람은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본인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어서 한 가지 생각이나 일에 머물지 못하고 다양한 곳에 관심을 두고 움직이면서 또 그 각각에서 성과를 냅니다. 호기심과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도 강해서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곳에서 주기적으로 여행을 다니기 쉬운데, 이러니까 항상 변화에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면서 동분서주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더 빛나고 리더로서 사람을 끌어주고 챙겨주는 능력도 남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함께 하지만 다소 실속이 없을 수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소홀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좀 유념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결국 자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안정을 들게 해주는 근본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고 에너지를 조금 더 쏟는 것이 좋아 보이긴 해요. 하지만 임수의 사람을 봤을 때 조금 달리 생각해보면 워낙 큰 물로 태어난 사람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에게 줘도 그의 에너지가 쉽게 방전되지 않고 보통의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넘어서는 마력의 소유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체 못하는 기운을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 모양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개수, 옹달샘입니다. 음기를 띤 물인데요. 약하고 음습한 기운을 띤 물의 성질을 나타내는데, 큰 물이 임수가 강이나 바다, 호수와 같이 도도하고 힘차게 흘러가는 물의 성격이었다면 옹달샘, 개수는 작은 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하수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물의 성격을 가져요. 따라서 개수라는 작은 물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이나 일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처리해 나가는 면도 있습니다. 여러 방면의 지식을 습득하거나 취미가 다양해서 사람들에게 팔방미인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사물과 현상을 올바르게 판단하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통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라면 작전 참모 역할, 기업체라면 회장 비서실이나 비서실 최고 책임자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해요. 성품은 자존심이 강하고
불같이 폭발하는 면이 있긴 하지만 평소 타인을 존중할 줄 알고 인내심도 있어서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고요. 자신의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무난한 사회생활을 영위해 갑니다. 따라서 임수로 태어난 사람이 상품이나 물류, 교통수단 같은 대규모 유통 단위를 나타낸다면 개수라는 작은 물은 지하경제나 소규모의 유통 단위를 나타내요. 또 개수는 음기의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의 흐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임수와 개수와 같은 물의 오행은 돈의 흐름과 가치에 큰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풍수에서도 물을 재물로 보기도 합니다. 개수로 태어난 남자들은 다소 나약하고 소심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 좋아하는 여자가 나타나도 머뭇거리다가 호감을 표현하는 시기를 놓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지하로 흐르는 물, 즉 음기가 강한 물이기 때문에 숨겨지는 것이 많고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면이 많기 때문이죠. 때로는 이런 우유부단한 소심함이 여자의 모성애를 자극해서 오히려 여자 운이 길할 수도 있어요. 결혼하게 되면 사업을 무리하게 벌인다든가 부인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을 탕진할 만큼 큰 공경에 빠지는 일은 거의 없고 비교적 평탄한 가정을 꾸려갑니다. 또 결혼 후에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다정다감하고 헌신적인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한편으론 보수적인 기질도 있기 때문에 아내의 바깥 출입을 싫어하고 그래서 아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 있고요. 아이들에게도 다소 권위적인 가장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면도 있어요. 개수로 태어난 여자들은 내성적이고 온순하고 차분한 성품으로 많은 남성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순정파이긴 하지만 극단적인 애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수로 태어난 여자는 한 사람을 좋아하면 일편단심의 순정으로 그 사람의 허물까지도 사랑하면서 설사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낌새를 눈치채도 이해하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한번 돌이킬 수 없는 큰 배신을 당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한같이 남아서 떠나간 남자를 증오하면서 살게 되는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음기의 물이기 때문에 약간 사랑하는 감정이 일순간 크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정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임수나 개수의 물은 오행적으로 봤을 때 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막힘없이 흘러가는 물은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순응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연한 성질이 있습니다. 물론 양기를 띤 임수보다는 약한 음기의 물이 개수지만 지하수 역시 끊임없이 움직이고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는 면에서는 동일한 물의 흐름은 곧 돈이나 경제 가치의 흐름과 동일시 되는데요. 사람들의 생명줄인 물의 흐름과 사람들의 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시되는 돈의 흐름은 어떤 면에서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서 이 개수의 작은 물로 태어난 사람들은 평생 돈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금전운도 좋은 편이에요. 음의 물이기 때문에 돈을 잘 저축하고 관리하는 장점도 있고요. 더구나 주요 수입원에 못지않은 임대료나 부업으로 얻은 돈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풍족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개수로 태어나게 되면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조금씩 돈을 모아가는 실속파라서 정확하고 확실한 계산을 좋아하고 내 것과 아닌 것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해요. 현실적이고 경제관념이 꼼꼼한 편이고요. 투기적이기보다는 안정적인 생활을 원합니다. 개수의 남자는 신경이 예민하고 하지만 재치가 있고 언행이 단정하고 남을 대하는 매너가 좋고 남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잘 하지 않고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요. 자존심이 아주 강해도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고 성격은 불같이 급하면서도 거칠거나 무모한 짓을 잘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개 모든 면에
상식과 재능이 있기 때문에 팔방미인이라는 별명을 듣는 경우도 있고, 이 개수라는 작은 물로 태어난 사람들과 밤새 얘기를 하면 사사로운 감정, 작은 감정의 흐름까지도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증은 나지 않는 시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겉보기와 달리 냉정한 면도 있고 가정적으로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반대로 다정다감해서 아내나 자식에게 깊은 애정을 쏟는 이런 상반된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개수로 태어난 여자는 부끄러움이 많고 내성적인데요. 대체로 온순하고 차분하고 얌전한 면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며느리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겉은 다소 말괄량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수줍음이 많고 한결같은 감정을 줄 수 있는 순정과 일관성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든지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만큼 충격이 큰데, 이 개수로 태어난 여자는 그 충격이 몇 배나 크기 때문에 그 절망에 빠져서 극단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질투도 강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정신적, 육체적 신경이 남달리 예민한 것들 때문에 한번 틀어진 관계에서는 회복이 어려움. 남자들이 이런 개수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면 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희생정신과 봉사정신도 있고 순정, 그리고 진실, 이런 현모양처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바로 개수의 여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많다면 말할 것도 없고, 비록 풍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불평 없이 알뜰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개수의 여자분입니다. 개수는 계획적이고 두뇌가 총명하고 온순하고 합리적이고 지혜롭고요. 섬세하고 침착하고 치밀한 면도 있고 현실적이고 적응력이 좋아요. 개수도 음의 물이기 때문에 음은 보통 양에 비해서 차분하고 조용하고요. 그리고 책임감을 갖습니다. 의지력이 조금 약한 게 있고 비밀이 많고 수단이 약하고 지나치게 예민한 면도 있는데, 을목과 개수는 좀 예민하기도 해요. 감성적이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인정이 많지만 속기 쉬운 면도 있습니다. 수기가 생기고 땅으로 내리는 빗물이 옹달샘의 작은 물이고 음양오행 중에서 음기의 물인데요. 5가지의 음의 기운 가운데 가장 음기가 강합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비, 수증기, 안개를 의미하고요. 만물은 임수로 성장시킬 수 있지만 이 작은 물, 개수로는 만물을 키워내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형체에 날카롭거나 뾰족함이 조금 있고 축소지향적이고 외로움과 슬픔을 의미하기도 하고 차분하고 침착하고 정적인 기운이 강해요. 이 개수라는 작은 물, 옹달샘은 깊은 산속 샘물을 마시기 위해 높은 산을 힘겹게 올라온 등산객에게 약수를 제공하듯이 자신에게 정성을 다한 사람에게는 퍼주는 순정이 있어요. 한순간에 쏟아져 내려오는 장관을 보여주는 폭포수는 아니지만 자신이 갈 수 있는 길을 졸졸졸 흘러가면서 한결같이 끌고 가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끌리는 매력보다는 오랜 시간을 두고 곁에서 본다면 진면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 수증기, 안개, 김, 눈물을 상징하고요. 고독감, 외로움, 슬픔, 폭군, 마지막 같은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방향은 북쪽이고요. 계절은 겨울, 맛은 짠맛이고 성질은 임수와 같이 총명하고 지혜로움을 나타내요. 시냇물, 비를 나타내고 진회색의 기운으로 태어났습니다. 성격은 냉정하고 계산이 빠르고 자존심이 강해서 남에게 지는 것을 싫어하는데요.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해주려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아는 것도 많고 자존심도 강해서 모든 일을 자기 주관대로 진행하지만 협상에는 능숙하지 못한 면도 있고 약간 냉정한 면도 있기도 하지만 일단 마음을 준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잘해줍니다.
크고 화려한 것보다는 실속 있고 빈틈없이 내실을 기하고요. 적극적인 리더보다는 참모나 비서의 역할이 어울려요. 차분하게 조언을 잘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즐기고요. 활발한 직업보다는 사무직이나 교육자 등이 적합한 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수의 남자는 대범하고 과감하지 못하고요. 지나치게 세심해서 기회를 놓치는 수가 있지만 절대로 무리한 일은 범하지 않기 때문에 큰 실패를 당할 염려는 거의 없어요. 의심도 많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아내의 사회활동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원치 않는 술자리에 끌려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회식에 가는 것도 별로 좋아할 가능성이 없고, 자기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알고 관심이 대인관계 같은 외부에 있기보다는 내면이나 안정적인 삶에 쏠려 있어요. 원치 않는 인간관계에 끌려다니는 것은 천성에도 맞지 않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므로 폭넓은 인간관계가 있다거나 만나서 술 한잔 기울이면서 바로 형동생 하면서 친해지기는 어렵지만 속정이 많기 때문에 오랜 시간 두고 볼수록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것이 개수의 남자입니다. 개수의 여자는 한번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른 이성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상대를 위해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타입인데요. 교제 중에 남자가 마음이 식거나 아니면 다른 여자를 만나도 쉽게 단념하지 않아요. 상처받기 쉽지만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순정이 강한 것이 개수의 여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줬던 큰 사랑에 대한 배신을 당하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리게 하는 저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여자가 있다면 바로 개수로 태어난 여자라고 할 수 있어요. 개수로 태어난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 있기보다는 조용히 내면에 관심을 가지는 성향이 있는데요. 다정하고 지혜롭지만 자신이나 가족이 힘든 상황이 되면 갑자기 한순간 크게 폭발하는 이중적인 면이 있기도 합니다. 개수로 태어난 사람은 손해보는 일을 잘 하지 않고 무모한 일도 벌리지 않으니 인생에서 큰 사고를 치는 일은 없겠지만 모든 일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거나 모든 것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는 치밀한 생각 때문에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숨막히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조금 손해를 보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개수로 태어난 사람은 타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어려운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매 순간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섬세하고 차분하게 자신의 일을 묵묵하게 해나가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속기 쉽고 이용당하기 쉬운 면도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자기 분야의 일을 가지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해야만 혼자 남겨질 수 있을 것 같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안정적인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십천간 중에서 마지막 물의 기운, 임수와 개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